안녕하세요, 석간TV입니다. 오늘은 경주 석탈의 왕릉 맨발 걷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 포함 표암 단청공사라고 되어 있네요. 저 위쪽으로는 산이 보입니다. 저 마주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석탈의 왕릉입니다. 대도시에서는 왕릉 주변이나 고궁 주변에 맨발 걷기 하기가 쉽지가 않죠. 제약이 따를 겁니다. 경주는 아직도 그런 부분에 크게 거부감을 느끼거나 그러는 분들은 없이 자유롭게 왕릉 주변을 맨발 산책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맨발로 접지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1년, 맨발 걷기 한 달간의 추억을 좀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날은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시작했습니다. 직장의 동료 형님의 맨발 걷기 하는 모습을 보고 어디 갑니까 했을 때 맨발 걷기 간다 해서 첫날부터 가까운 수도산 경주의 야산으로 등산을 했던 것이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운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산의 길을 밟는 순간 시원한 느낌, 그 감촉이 아직도 제 내리에 있는 걸 보면 꽤나 인상 깊었나 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갔는데 여름 땡볕에 달궈진 아스팔트 위를 또 보도블록 위를 가로질러서 산행으로 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30도 훨씬 넘은 뜨거운 장이라는 태양 아래서 달구어진 아스팔트, 온도가 차이가 크더라고요. 기온에 따라서 아스팔트에 잠시도 1초도 발을 못 댈 정도로 황급하게 뛰어가도 어차피 다음 발이 다이고 또 다음 발이 다이니까 설설 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며칠간은 수포가 잡혀서 아이고 이 매물을 계속 하겠나 싶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뜨거운 날은 맨살로 아스팔트 위를 가로지르지 않고 슬리퍼를 신거나 신발을 신고 가서 산 밑에 가서 맨발 걷기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뜨거운 여름철에는 이게 아마 타르 성분이기 때문에 녹고 또 스팀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여름철에는 아스팔트 위는 좀 자제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더운 여름날에는 방부목 위에나 또 보도블록 위에도 굉장히 뜨거우니까 화상을 입거나 또 열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 걷기 할 때는 꼭 안전한 곳으로 또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맨발로 뜨거운 여름날 아스팔트 위에 걸어가시다가 혹시라도 넘어지시려 하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각별히 여름에는 뜨거운 땅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쯤 되니까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신발 신으면 보통 신발이 1시간 정도 걷고 나면 발이 묵직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쉬고 싶다, 앉고 싶다 이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일주일 정도 하니까 희한하네. 이게 그러면서 제가 그때 영상을 봤는데 신발을 신고 걷는 걸음은 죽은 걸음이고 신발을 벗고 걷는 걸음은 산 걸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말에 빗대어 보니까 그런 면이 있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발을 걷고 1시간 걸으면 1시간이나 이렇게 쉬어줘야 하거든요. 피로가 풀리고 하는데 회복이 되는데 맨발로 그러면 1시간을 걷고 나면 충전이 되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충전이 되어서 거뜬한 겁니다. 오히려 더 활력이 생기고 조금 전에 1시간 걸었다는 그 느낌이 싹 치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새 힘이 돋는 느낌. 그래서 이 맨발 걷기는 배터리 충전 효과와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는 대지는 거대한 음이온 배터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충전이 되지 생각을 해보니까 신발의 깔창에 쿠션에 가려져서 지압이 되지 않던 경혈자리나 지압점이나 여러가지 신경과 또 이런 근육들이 발바닥에 지압이 됨으로써 또 그 지압과 더불어서 연결된 장기와 기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축 늘어지고 또 식곤증이나 또 여름에 나른할 때 있잖아요.
오히려 맨발로 싹 걷고 나면 잠이 확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 나른했지, 언제 충곤증이 있었지, 식곤증이 어디 갔지 하면서 다시 새 힘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 걷기 1시간 하고 나면 따로 잠을 1시간 자주거나 운동의 후유증이 없이 오히려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그런 효과를 맛보게 되면서 시간이 이제 일주일이 흐르고 3주가 이렇게 쭉 흐르니까 확실히 만성 피로가 어느 사이에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생생했지? 밤이 깊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점진적으로 하품이 나고 몸이 나른하고 막 눕고 싶고 이런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그런 반응이 오는데 몇 주가 지났는데 그런 증상이 어느 사이에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제 나이도 적지 않은, 많다면 많고 적지 않은 나이인데요. 그래서 신기하다. 신발을 신고 운동했을 때와는 많이 다르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하게 되니까 이제 땅이 이렇게 굉장히 그리워지고 가까워졌습니다. 조금만 피곤하거나 또 과식을 해서 점심시간에 배가 좀 부르거나 소화가 되지 않을 때, 이거 그러면 금방 좋아지는데 소화제 먹는 것보다 걷는 게 훨씬 효과가 좋더라고요. 화학적인 것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래서 횟스탈이나 가스 활명수와 멀어지고 체하는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자주 체했거든요. 장이나 이런 것이 좀 약한 편이라서. 그래서 어느 사이에 보니까 이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소화 기능이 확실히 개선이 되고 변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개선이 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뭐 트림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속에서 장에서 부글거리는 느낌, 이런 것들이 싹 이렇게 많이 안정이 되는 느낌. 그리고 얼굴에 항상 보면 피곤기가 저도 많았는데 어느 사이 보니까 피곤기가 많이 없어지고 또 옅어진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물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체중은 그렇게 줄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면 또 근육량도 조금 늘어나고 또 신체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목에 있는 군살이나 또 발에 있는 군살, 종아리에 있는 부은 살이나 또 이런 붓기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어느 정도는 빠지는데 얼굴의 윤곽선이나 목의 윤곽선 있잖아요. 골격은 좀 뚜렷해지는데 불구하고 몸무게는 차이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유산소 운동을 뭐 과격하게 하고 맨발 걷기를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몸무게가 빠지는 것은 서서히 한 1년 정도 하니까 한 2kg 정도는 평균이 빠지더라고요. 2kg. 많은 양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걷다 보면 살이 너무 빠져서 요즘은 걷는 것을 좀 조절하고 식사도 또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는데 체질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는 원래 살이 좀 통통한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몸무게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근데 한결 몸이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이, 상쾌한 느낌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개월 이제 지나가면서부터는 이제 산의 흙이나 또 마사토나 또 울퉁불퉁한 길이나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이제 부드러운 땅만 찾아다니다가 좀 거친 땅을 걷고 싶고 밋밋한 땅보다는 좀 다이나믹한 산이나 이런 쪽으로 더 선호하게 되고 걷는 시간도 조금씩 늘어나고 이렇던데, 이래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맨발 걷기를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라톤처럼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초반에 너무 무리하시다가 처음에 관절이나 협착증이나 몸이 좋지 않는 상태가 많은데 잘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너무 급하게 하다가 발에 염자가 생기거나 또 물집이 잡히거나 그래서 또 급하게 다니다가 돌뿌리를 차거나 해서 또 상처가 나서 후회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괜찮네 이 정도로 최대한 안전하고 또 쾌적하게 또 담백하게 걸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의욕을 가지지 말고 이 맨발 걷기 하실 때는 천천히 이 가슴을 열고 허리를 펴고 꼭 양반 자세처럼 천천히 걸으면서 구부러지고 수그려진 가슴과 또
이런 다리 이런 것들을 쭉 펴주면서 이제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6달에서 7달, 8, 9달, 일단 이제 계절도 바뀌고 그렇잖아요. 계절이 바뀔 때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또 비가 오거나 또 날씨가 살살해질 때, 이때 고비가 한 번씩 오더라고요. 그때마다 또 영상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이어폰을 꽂아서 산책을 하면서 아프니까 걷자, 또 찌부둥하니까 걷자, 또 먼저 고수들의 체험담이나 또 이런 조언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프면 안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아프니까 걷는 거구나, 사고를 뒤집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인드를 바꿔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프니까 걷자, 이미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걸어보자, 나는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을 걸어보자 해서 권태강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인문학이더라고요. 철학이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 8개월 9개월 지나가니까 정말 사물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발밑에 펼쳐지는 세상도 너무 경이롭고요. 개미 한 마리 기어가는 것들, 이런 뭐로 풀들, 그리고 작은 자갈들, 진료들이 사람들의 건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이제 소중한 재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졌고요. 그리고 계절을 따라 옷을 갈아입는 나무, 또 각종 새들의 노래소리, 울음소리, 그리고 비둘기나 담비나 청설모, 다람쥐, 걸림공원에서 살아 숨쉬는 무수한 생명의 다양성들을 보고, 또 시시각각 바뀌는 또 하늘 빛깔, 그리고 바람 소리, 또 무엇보다도 우리 최고의 보약인 햇빛을 자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햇빛을 받으면서 또 간간히 풀잎 사이로 비치는 반짝거리는 햇살을 받으면서 촉촉한 땅을 거니는 그것이 최고의 휴식이 되었습니다. 저도 좋은 신발이 참 필요할 때는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신발을 신고 경우에 맞는 신발 신는 게 좋지만, 한 번씩 신발은 신을 수도 있고 또 벗고 걸을 수도 있는 것이라는 이 발상의 전환을 하는데 50년이 훨씬 넘게 걸렸거든요. 정종희 회장님이 서산만 간척 사업할 때 마의 몇백 미터 구간에 집채만한 돌덩이를 굴려도 파도가 밀물 설물 때 조수간만이 쫙 쓸려가서 그것이 계속 간척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했는데 폐유조선을 끌고 오라고 한 거예요. 진도 지휘하면서 유조선을 끌어다가 거기 방조제 마지막 또 돌을 메워야 하는 구간에 물을 순식간에 채워서 깔아앉힌 거예요. 그 순간에 유속이 딱 끊기면서 수없이 많은 덤프 트럭들이 그 석을 싣고 와서 방조제를 완성을 했거든요. 공사 기간을 거의 몇 년을 단축해서 그것이 소위 정주영 공법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건축 공법이 되었거든요. 간척 사업.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 배는 띄울 수도 있고 가라앉힐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신 것처럼,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신발이 신을 수도 있고 때로는 벗을 수도 있는 또 도구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특별할 때 신발을 벗고 자연을 벗삼아 흙 힐링을 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석탈의 왕릉에서 맨발 걷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